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5%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내줬고요. 14,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까지 치솟으면서 모든 상품들이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큰 폭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급등의 이유에서는 백신 보급과 부양책 통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회피 등 다양한 이유들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0.5% 부합한 0.5%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은 인트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인생 트레이더 마스터죠. 인트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그동안 시장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울고 웃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네. 지금 무서워요. 우리가 맞아요. 앞으로 이제 FOMC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되게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조심스럽게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국채 금리가 안정화를 되찾으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인트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와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골드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가 오르면서 골드가 9개월 내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미국의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이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 1.16% 하락해서 1,702.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700달러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금은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우리 뷰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 고민하다가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골드가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 힘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매수 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 제가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일단은 제가 매수를 지금 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추세선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수에 대한 전략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값을 혹시 말씀해 주셨나요?
자리값에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네. 앞에 이제 제가 뒤에서 자세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골드가 왜 매수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지금 골드를 매수 받기에는 일단은 너무 큰 폭의 조정이 한번 왔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오후 7시쯤이었어요. 오늘 오후 7시나 8시쯤에 미국채 금리가 다시금 안정화에 찾았다가 오늘 1.6%까지 다시 저항대를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 미국채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금리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 1.6을 찍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되지도 않고 나서 다시금 좀 반등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통과, 즉 바이든이 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국채를 계속적으로 좀 발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금리의 상승 요인도 되고, 두 번째로 봤을 때 18세 이상으로 백신을 좀 가급적으로 좀 빨리 보급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경제 수요 회복 기대감이죠. 거기에 따른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니까 미국채 금리가 다시금 재차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봐야 할 것은요. 골드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대 인플레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 인플레가 지금 2.3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 인플레가 2.3이고 우리가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까지 1.6%까지 올라왔죠. 자, 1.6에서 2.3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인플레 빼기 명목금리 10년물 금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빼게 된다면 0.6에서 7 정도가 됩니다. 실질 금리 차이가. 자, 팁스 이제 물가 연동 국채인데 요 팁스에 대한 실질 금리가 0.7%, 즉 0.7%에서 오히려 0.6, 0.5, 0.4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골드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골드의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실 때 기대 인플레와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지금 제가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채 금리가 지금 1.6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1.6은 어떻게 보면 이 골드에 미리 선 반영이 돼서 지금 가격이 한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큰 폭으로 오히려 낙폭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채 금리는 1.6%까지 이미 한번 왔었기 때문에 골드는 이미 한번 이 가격대가 좀 반영이 됐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낙폭을 확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골드의 방향성 자체가. 근데 지금은 1.6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를 봤을 때도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2.3 부근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했을 때 일단 실질 금리 자체가 0.7%에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골드가 이제 오히려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추세죠. 60분봉 차트를 좀 봤을 때 현재 추세점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었죠.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1707 라인대. 요 1707 라인대를 오히려 저항 부근으로, 즉 60분봉 종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을 때 저는 눌림목 시에 오히려 이제 매수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제 팻말을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입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종가로 뚫어주는 그 선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가 혹시나 올라가진 않았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골드는 실질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 금리가 오히려 올라오게 된다면
골드는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트레이딩 이제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구간대는 1707 라인대, 요 구간대가 60분보 이제 양봉으로 종가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자, 그때 가서 매수를 대응한다라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미국채 금리가 이제 방금 전에 한번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재차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저항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골드의 트레이딩 전략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 기대인플레랑 여러분들이 명목금리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인플레 마이너스 명목금리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대인플레 2.3입니다. 명목금리는 지금 1.6%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해서 자, 실질금리가 지금 0.7인데 혹시나 0.6에서 0.5까지는 계산이 되진 않았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골드 매수를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골드는 1707 라인대 여기 이제 종가 넘어주면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국채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는데요. 1707달러 선에 종가 마감을 한다면 그때부터 매수 추세로 더 돌아설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가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골드가 앞으로 1707 라인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좀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은 크지 않아요. 그냥 1700대 레인지 이 구간 안에서 저는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미국 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줘야 돼요. 이 전망치 자체가 2.5%까지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실질금리도 앞으로 더 올라가는 이 측면에서 즉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이제 회복하고 있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골드가 단기적인 추세로 놓고 봤을 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지 추세적 흐름 현상은 아직은 저는 매도에 대한 그런 매도적인 추세가 좀 더 크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골드를 우리가 대응하신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이제 대응을 하실 때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골드를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물론 단타와 뭐 단기적인 대응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트레이딩 전략을 드린 거니까 저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좀 유리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내다보기 어렵고 일단 1707 라인 위에서 종가 마감한다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1707에서 그냥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1707 라인대를 종가 돌파해 줬을 때 네. 그리고 제가 좀 앞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레인지 폭은 저는 1780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모든 연관성은 이 국채 금리와 좀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겠는데 국채 금리가 이제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응찰률이 거의 2.5배까지 상승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로 네. 응찰률이 좀 많이 신청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수요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방향성은요. 골드도 재차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부양책에 대한 즉 바이든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또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추세만 좀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오히려 중장기 관점은 좀 FOMC 이후에 그 이후에 좀 방향성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단기적인 방향만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국채 공급 입찰이 있었는데 공급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금리가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미정부가 지금 부양책이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슈퍼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 국채 공급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에서는 브렌트유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수요 회복에 대한 상승이 이 유가를 지지해주면서 $70 부근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가 시장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미룬 점, 증산을 미룬 점 그런 점들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습격당하면서 유가가 올랐다는 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유가 0.17% 하락해서 $65.90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유에서는 등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체크 바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원유는 오늘 트레이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데 일단은 뭐 오일이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이 좀 나왔었어요. 네. 63달러 선까지 거의 68달러 선 앞에다 두고 거의 조정이 좀 내려왔는데 저는 일단은 아직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리값을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64.50달러 선과 63.50달러 선. 자, 이 가격선에서 저는 매수 대응을 할 때 매수를 대응을 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50달러에서 64.50달러. 조금 레인지가 큰데요. 하여튼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그럼 68달러까지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은 크루드 오일이 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상 뭐 70달러 선까지 맞아요.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매수를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오일은 조정이 이제 한번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65달러 선을 이미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65달러 선 이 위에서 가격선이 오일이 놀았을 때는 저는 오히려 급등량이 좀 심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65달러 선 위에서 가격선이 놀았을 때는 오히려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65달러보다 조금 밑에 가격선인 64.50달러 선과 63.50달러 선.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 대응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일은 사우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산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바이든이 부양책에 이제 부양책 1.9조 달러죠. 이 대규모 부양책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이 일단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일은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중되는 3, 4월에 이제 기저 효과가 완전히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제 극대화가 될 건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도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 오일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겠지만 저는 65달러 선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65달러 선을 상회를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 번에 큰 폭으로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레인지도 크고 상승에 대한 폭도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전에 뭐 골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도 선물하시는 분들 보시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좀 주변에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 추세 대응은 물론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도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레인지는 좀 많이 열려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원유 이제 휘발유 재고량을 좀 봤을 때 오히려 휘발유 재고량이 오히려 부진해요. 공급량이 살짝 부족합니다. 지금 뭐 1,200만 배럴이 뭐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이제 말이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원유 재고량은 그대로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량은 좀 많이 늘었지만 이 휘발유 재고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저는 앞으로에 대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종합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 4월에 집중되는 기저 효과랑 이
바이든 서명, 즉 부양책이죠. 이 1.9조 달러가 통과될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 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히려 상단에 대한 이 제어 가능성은, 그러니까 제한 가능성은 우리가 항공 수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 수요. 항공 수요가 지금 앞으로 이동에 대한 제한이 계속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 수요가 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이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아직 부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레인지를 좀 뭔가 이 크게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크게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65달러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온다면 대응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64.50달러 선과 그다음에 63.50달러 선,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 대응 강력히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63.50달러에서 64.50달러 이 부근에서 매수 진입 추천드렸고요. 언급드렸고요. 65달러 위에서 오히려 놀면 그때부터는 조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인지를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상승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항공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그런 이슈를 계속해서 오일 트레이딩 시에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역시 S&P 500에 대한 그런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S&P 500 선물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조 달러 부양책에 서명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 국채 금리 상승이 지금 이 선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61%까지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68% 떨어져서 12,8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스닥도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나스닥은 요즘 이 급락이 심하잖아요. 급락과 급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나스닥은 상승을 들어주셨습니다. 매수를. 네, 나스닥을 이제 상승에 대한 팻말을 좀 들었는데, 저는 일단은 앞으로 나스닥이 재차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저는 13,500포인트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나스닥이 이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이 폭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저는 12,750부근과 12,760대,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대응 네. 가져가시면 오늘 유리한 전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12,750포인트와 760포인트 사이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오히려 나스닥이 13,500포인트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보셨나요? 네. 오늘 단기적인 트레이딩 뷰는 아니고 앞으로 나스닥이 13,5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봐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앞전에 좀 말씀드렸죠. 국채금리. 자, 국채금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안정화가 되면 골드의 방향성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일의 방향성도 그렇고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국채금리에서 이제 엄청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좀 판단하는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 골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기대 인플레랑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오히려 모든 연관성이 있는 골드, 그다음에 뭐 유로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도 방향성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이 국채, 즉 미 국채에 대한 수요인데요. 이 수요가, 자, 지금 사려는 사람이 상당히 좀 많아요. 지금 입찰을 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2.5배 정도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자,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금리, 즉 미국채를 사게 될 경우에요. 금리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금리가 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일단 나스닥 이 방향성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3월 16일과 이 3월 17일 날에 열리는 FOMC, 이 FOMC에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저는 FOMC에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상 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뭔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뭐 YCC 뭐 이런 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는 국채 금리를 제어해 줄 만한 그런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냥 이제 국채 수요가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요 입찰 말고는 사실상 연준이 추가로 뭔가 이제 자산 매입을 해주는 거 말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채 금리가 앞으로는 더 상승하게끔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관리를 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채 금리가 이제 언급을 어떻게 보면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파월의 이제 최근에 청문회 보고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자, 장기 국채를 사게 되죠. 자, 금리 안정화가 됩니다. 자, 요거를 기대했거나 아니면 YCC라고 이제 장기 국채를 무제한 쪽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무제한 매입을 해가지고 자, 금리를 어느 정도 좀 낮추는 그런 정책 카드를 좀 기대를 했는데 시장은. 근데 저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한 가지로 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두 가지 요인 모두 다, 이 정책 모두 다, 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자, 중앙은행에서는요,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제 코어 물가라고 하죠. 요 코어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선에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걸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연준이, 즉, 중앙은행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자, 이거를 실행할 가능성 상당히 좀 낮다는 판단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좀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그 중앙은행이 실질 금리를 조금씩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것이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엄살을 부린다면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YCC 요거를 강행을 해요. 요거를 강행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는 쓸 카드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거의 2%에서 2.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좀 많아요. 1차 부양책부터 해가지고 2차 인프라 투자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을 시키는데 우리가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2.5%까지 상승할 때 자, 그때 가서 카드를 어떻게 보면 쓸 기회를 좀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 저는 지금은 1.6% 부근까지는 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 좀 비교를 하자면 1.8에서 1.9입니다. 앞으로 거의 0.2%까지는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레인지는 저는 중앙은행에서 조금 더 크게 열어두기 때문에 그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이제 FOMC 때 언급조차 즉 어떻게 보면 최근에 파월 의장 이제 청문회 보고에서 이런 언급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좀 빠진 거고요. 근데 이제 FOMC 때는 오히려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자, 이거를 실행할 가능성 여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달래기에 좀 성공이 된다면 저는 나스닥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일단 FOMC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와 명목금리 10년물이죠. 요 10년물 금리 마이너스에서 자, 실질 금리가 조금 더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자, 올라오게 되면은 미증시나 골드의 방향성 되게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좀 복습을 말씀을 드리면 자 기대 인플레가 최근 수치가 2.3%였습니다. 2.3%였고 그 다음에 명목금리죠. 명목금리 10년물 금리가 1.6%까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하면 0.7에 맞춰지고 요게 올라가면 미증시나 골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신다면 오히려 나스닥은 재차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1,600억 이제 1,600억이 아니라 1,600달러 이 재난지원금이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될 경우 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요. 밀레니엄 세대 이제 MZ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1980년대생부터 거의 2000년대생까지 여기에 대한 이 조사를 해봤을 때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지급이 되면 자 그거를 어떤 걸로 소비를 하겠느냐라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 조사를 하고 나서 자 50% 과반수가 자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양책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미증시의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0달러에 대한 즉 이제 저번 부양책이 통과됐을 때 저번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600달러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도 조사를 해봤을 때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비중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이 투자가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양책이 통과될 경우 요거 이제 주식으로서 뭐 투자할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유동성이 좀 더 활발해지겠다는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채금리 꼭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바이든 서명해가지고 부양책 통과로 돼버려가지고 앞으로 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면 유동성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나스닥이 13,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에서 또 어떤 정책을 꺼낼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트 마스터께서는 연준의 조금 긍정적인 정책을 바라보면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또 조 바이든이 통과한 이 1,400달러의 현금 지급안 때문에 시장이 부양받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나스닥은 13,500포인트까지 매수가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저희 개장 전에 유로 FX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가 강세다라고 나와 있죠. 이번 주에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달러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1.19280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달러 급등 때문에 지금 유로에서는 굉장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까지 4연속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유로는 자리값 먼저 저희가 들어봐도 될까요? 자리값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8 이제 잠시만요. 네. 18,900선, 18,900선 근처에서 저는 매수 대응 전략이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900달러 선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지금 개장까지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전략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유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달러도요, 여러분들 리플레이션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채 금리랑 같이 연동돼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달러는 다시금 약세 흐름 기조로 이어가야 되겠다. 이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지금 반등의 시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이 ECB 통화정책 회의 때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유로존에서는 긴급 매입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PPP라고 하는데
요 PEPP가 현 기조로 현 정책으로 유지를 하겠으나 나중에 좀 더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로존의 이 경기 전망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일단은 점차 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이 회복 기로에 좀 접어들었지만 저는 앞으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책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유로를 더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인플레이션과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연관성을 판단한 이후에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뛴다라고 했을 때 자산 매입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산 매입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유로가 약세 흐름을 간다는 거는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 시간 이제 미장 시작했는데 미장 개장 시간 한번 살펴보시고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하시죠. 네,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7% 하락해서 32,462포인트, S&P 500 지수는 0.39% 하락한 3,9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종합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 걷고 있네요. 1.3% 하락해서 13,2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 변동성 함께 체크하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입니다. 0.4% 하락해서 3,9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1.6% 하락해서 12,834.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0.4% 하락해서 65.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1.3% 하락해서 1,700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1,699.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8% 하락해서 1.192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나스닥 선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본장 개장하자마자 음봉을 크게 그려내고 있죠. 네, 음봉 지금 크게 그려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조정이 좀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장 전에 좀 많이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제가 특징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장 전에 들어 올렸으면 항상 미장 시작하면은 떨어집니다. 왜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네. 이게 이제 재차 2차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자,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통상적으로 미장 시작하게 되면 거래량이 활발한 시기 때 자,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라고 했어요. 밑에서 즉 미장 전에 어떻게 보면 장외 거래죠. 장외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매수를 했을 때 네. 미장 개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구간대가 이제 12,700포인트랑 12,75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일단 한번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손절폭 레인지는 일단은 20포인트 기준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포인트당 40틱이거든요. 그래서 자, 20포인트를 가져가게 될 경우 80틱입니다. 80틱. 자, 이 80틱에 대한 손절 레인지를 가져가시고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오늘 대응장 수익 낼 수 있는 확률 구간이 좀 확률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12,750 요 단가까지 일단은 내려오는 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봉 그려가면서 870포인트까지 터치하고 다시 내려가네요. 네, 윗꼬리를 이거 달고. 2차적으로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정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네. 지금은 일단은 뭐 매도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계속 매도 채널 만들어지면서 지금 수렴점 만들어지거든요. 자, 수렴점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이탈 방향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렴점이라는 거는 오히려 좀 진폭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지금 수렴점에서 오히려 상승 이탈 시에는 조금 나중에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유리하게 즉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시점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탈 방향. 자, 위든 아래든 일단은 진폭 차이가 발산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수렴점에서는. 그래서 제 하단 이탈 나오면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조정이 오니까 이 조정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 오히려 더 관망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그래서 미장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앞으로 여유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좀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돌파 시는 오히려 관망을 해야 한다고 네.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네, 오히려 상승으로 돌파를 했을 경우 지금 수렴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상승으로 돌파를 했을 경우 저는 오히려 관망을 하셔라. 관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장 시작하면 이 상승에 대한 휩소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장세가 내려오다가 어떠한 매수 채널이든지 뭐 매도 채널이든지 하락이든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추세, 그 수렴점에 대해서 이탈하는 방향에 맹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방향성 자체는 미장 전에 한번 조정으로 쭉 뺐으니까 레인지를 크게 두고 대응하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게 급하게 좀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수 단가가 돌파 나왔을 경우에는 관망하라는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750포인트에서 76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 진입은 개장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채널상 매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망을 하셨다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조정세는 어디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12,750포인트. 딱 그 자리를 아예 네. 지지선으로 확보를 하셨군요. 네, 지지선으로 아예 확보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도 계속 중요했던 자리예요. 12,760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자리였고 그다음에 12,700포인트 시점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조정 장세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채 금리가 1.6에서 오히려 더 갱신하지 않는 이상 저는 상승폭을 지켜준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자, 미국채 금리, 제가 모든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자, 미국채 금리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채 금리 체크하시고요. 기대 인플레 수치, 요것만 체크를 하시면 오히려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상승에 대한 폭이 살아있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나스닥에 대한 레인지 자체를 좀 큰 폭으로 뒀죠. 지금부터 약 10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는 다시 빠져줘야 됩니다.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어느 정도 레인지를 두고 자, 하락으로 크게 이탈 나올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저는 750 부근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80틱 손절 두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750포인트에서 손절가는 80틱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12,700포인트까지 또 챙겨주셨는데 700포인트랑 750포인트랑은 또 어떤 차이죠? 사실상 이 라운드 피겨존이에요. 라운드 피겨존.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가 무슨 얘기냐면 네, 어렵네요. 꽁꽁으로 떨어지는 자리 있잖아요. 12,800이면 막 800 이 부분에서 5의 배수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건 심리적인 걸린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심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진입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12,800. 자, 근데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그 우리 익절을 매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 12,700 부근에서 익절 보고 싶지 않나요? 막 12,710, 720 이 근처에서 익절을 대기를 걸어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좀 약간 일리 있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도 지지와 저항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리값을 드린 게 12,750, 700, 800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눌림목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700과 750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 대응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네. 자, 라운드 피겨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아줬던 구간이에요. 자, 우리가 차트 놓고 봤을 때 저항성도 많이 받아줬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돌파 이후에 자, 지지권도 충분히 좀 형성을 해줬다라는 거. 자, 우리가 기본적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저항을 받았을 때, 즉 저항선이 상승으로 돌파했을 경우 이후에 후행으로 지지를 받아줍니다. 자, 지지 구간이 뚫렸을 때는 후행으로 저항이 되는 선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12,700 부근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아주다가 자, 돌파 이후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에 저는 매물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근쯤에 왔을 때, 즉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매도, 즉 매수든 매도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자, 돌파 이후에 매도든 매수든 시장 참여자들은 대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요 매물대 부근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 자, 그러면 상승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손절을 안 치고 물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리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잔량을. 그 잔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심리가 작용하게 되냐면, 야,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대 선까지 오면은 나는 요거 본청을 치고 나오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가 잔량이 이 가격대에 내려오면서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 즉 매물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권을 형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 그 다음에 라운드 피겨, 즉 꽁꽁으로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다.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이 형성이죠. 지지권에 대한 형성, 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는 손절에 대한 레인지 가져가시고 익절도 그 이상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80틱에서 한 100틱 정도 익절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자, 내려왔을 때 저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인트마스터께서 개장 초반에 잠깐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버셨다, 청산하셨다. 이런 그래요? 시청자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또 인트마스터께서 또 이렇게 개장 파동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네. 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네, 798포인트 네, 터치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해외선물 트레이딩 하면서 네. 글로벌 시장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외선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뭐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든 매도든 대응하는 이 포지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글로벌 시장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가 리스크 안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글로벌 시장을 기본적으로 알되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글로벌 시장을 체크를 하는 이유는 물리지 않기 위해서, 자, 방향을 크게 보기 위해서.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대응도 상당히 좀 많이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손실도 좀 많이 받고 이 부분에서 어떠한 심리가 작용할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완벽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대응은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에서 저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단기적 대응 이 포인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잘 공부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추가적으로 짧게 뭐 봐주실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한마디 더 해주고 싶다면 혹시 네. 지금 구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뭐 구리를 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원자재 시장 놓고 원자재도 그렇고 뭐 산업재도 그렇고 지금 너무 크게 올라왔어요. 너무 구리도 상당히 좀 크게 올라왔죠. 네. 우리가 중국 관련해 가지고 구리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기저효과는 똑같습니다. 원자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3, 4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일본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기에. 자, 오일이랑 똑같아요. 오일이랑. 근데 제가 오일은 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구리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지금은 많이 흔드는 장세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흔드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든 매도든 대응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 기준점, 어떻게 보면 저항선 근처까지 오면은 저는 매도에 대한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까지 저희가 알차게 여러분들께 전략들 제공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인트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